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챕터 3랑 4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챕터 3, 4는 이전 내용과 달리 스크립팅이라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유니티 2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유니티 2를 다루는 내용이 주가 돼서 별로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챕터 3부터는 리소스라는 걸 쓰는데요. 리소스라는 거는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쓰이는 이미지랑 사운드 파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리소스라고 불러요. 그거를 받으려면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럴 순 없으니까 유니티 5 교과서 홈페이지인 gilbert.co.kr 쳐서 들어가시고요. gilbut.co.kr 들어가시고 여기서 유니티 5 교과서 검색하신 다음에 브로크 학습 자료를 들어가서 예제 파일을 받아주시면 돼요. GitHub를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칩을 눌러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열면 이런 폴더가 뜰 건데요. 압축 푸시고 하시면 00692 마스터에서 리소스를 보시면 챕터 3에 대한 리소스가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룰렛으로 지어주시고 리소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와 주세요. 이번에 만들 내용이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없네. 이번에 만들 내용은 룰렛을 돌려서 운수를 맞추는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 거예요. 이제 게임을 만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1단계. 화면에 오브젝트를 나열한다. 오브젝트를 나열한다. 2단계. 오브젝트를 움직일 컨트롤러를 스크립트로 짠다.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정한다. 3단계. 오브젝트 생산하고 없애주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정한다. 4단계. UI를 갱신하고 게임을 컨트롤하는 감독 스크립트를 정한다. 2단계. 스크립트를 만드는 흐름을 생각한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짜요. 스크립트를 짜는 게 이제 게임을 만드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따라서 만들면 좀 정리가 돼요. 막 무슨 장르를 따라서 만들고 싶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딱 펼치면은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은데, 이 플레이어를 컨트롤할 애들 만들고 적 컨트롤러 만들고 적 생산하는 제너레이터 만들고 뭐 스코어랑 체력, 시간, 메뉴 이런 거 표시하는 감독 스크립트 만들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시면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되게 막막한데. 자, 이대로 따라 해볼게요. 처음 시작 룰렛이라는 프로젝트 만드셨으면 여기 책 보시면 스마트폰용 설정이랑 스마트폰용 조작법 만들기 있는데 직접 다루진 않을게요. 혹시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은 책을 보고 공부해 주시고, 하기 전에 29페이지에 있는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할 JDK 다운받기 해갖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받아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핸드폰용 다루기 뭐 이런 거는 다루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자, 처음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룰렛이랑 바늘이 있어요. 룰렛이랑 바늘을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걸로 막 배치를 일일이 해주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인스펙터에서 그냥 정할 수가 있잖아요. 룰렛의 인스펙터 값은 인스펙터 포지션 값은 0,0,0, 바늘의 포지션 값은 0,3,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 끌 때 대충 근처에 놓으면 대충 어느쯤에 놓으면은 적당히 맞겠구나 뭐 이런 게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게임 실행을 눌러보면 룰렛이랑 바늘이 보이죠? 사실 게임이라는 게 디자인만 좀 그럴듯하게 보여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게임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박한 시스템을 넣었다 해도 그래픽이 구리면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배경색이 그런 좀 디자인적 센스가 좀 없어 보여요. 그런 배경색을 바꿔볼 건데 메인 카메라가 배경색을 관장해요. 메인 카메라에 컴포넌트 중에 카메라라는 컴포넌트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얘를 가운데를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스포이드로 찍으면은 색감을 찍을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적절하게 따뜻해 보이는 색으로 바꿀게요. 네, 실행해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그럴듯해졌네요. 그냥 저희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요. 이제 아까 배웠던 스크립트를 실전적으로 쓰게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들 건데요.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해주시고 C# 스크립트로 룰렛 이름 어렵네. 컨트롤러로 작성해 줄게요. 자, 플로트 값으로 로테이션 스피드를 만들고 그냥 이제 이런 게임 스크립트 같은 거는 한번 싹 쓰고 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넘기시고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따라 쓰시고 설명을 들으시거나 해주세요. 이런 네, 여기부터 할 건데요. 로테이션 스피드라는 건 회전 속도예요. 근데 이런 유니티의 인스펙터 트랜스폼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1, 2, 3 뭐 이런 게 상당히 큰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절대 정수 단위로 포지션이나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스피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스피드는 플롯형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플롯형으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입력에 관한 거는 if문을 써요. 만약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인풋은 입력을 받는 거예요. 만약 마우스 버튼이 입력되면 get 마우스 버튼 다운 이런 거는 인풋하고 점 하면 여러 가지 막 뜨는데, 그 중에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이랑 get 키 다운 등등이 있어요. 일단 많이 쓰는 거는 get 마우스 버튼 다운, get 키 다운 뭐 이런 건데, 마우스 버튼 다운은 마우스 버튼은 누르는 순간, 클릭하는 그 딸깍하는 그 순간을 다운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버튼 다운에서 다운을 없애고 그냥 마우스 버튼만 하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순간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 업이 있는데, 업은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했다가 떼는 순간, 딸깍할 때 떼는 순간을 업이라고 해요. 지금은 마우스 버튼이 입력되는 순간 한 번을 받을 거니까 마우스 버튼 다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줍니다. 뭐 대충 지난 강의를 들으셨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이건 아마 input이라는 클래스의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이라는 메서드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즉, 이 문장 자체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라는 거를 풀어 쓴 겁니다.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면이라는 걸 쓰시고 싶으면 이 문장을 기억해놨다가 쓰시면 돼요.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면 회전 속도를 10으로 맞춘다 라고 합니다. transform.rotate라는 게 있는데, transform.rotate는 이것도 특수한 기능이에요. transform이라는 거는 인스펙터에 있는,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항목을 바꾸겠다라는 클래스입니다. 거기서 rotate라는 메소드는 로테이션을 x, y, z만큼 더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정한다가 아니라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꿔보면 x 값으로 60을 바꾸면 이 x축이 빨간색 축이잖아요. x축이 빨간색 축을 기준으로 60도가 돌아가요. 그 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소에 쓰는 몇 도 할 때 그 도수를 씁니다. y축 방면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z축 방면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게 2D잖아요. 여기서 2D를 다룰 때 x, y가 돌아갈 일은 많이 없고, z축이 좀 대부분 돌아갑니다. z축은 이렇게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45도, 30도, 15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항상 로테이션의 z 값을 바꿔줘요. 즉, 이 로테이션 스피드만큼, 10만큼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1프레임마다. 60프레임 1초가 지나면은 600이 추가되는 거겠죠?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건 룰렛 컨트롤러니까 이 룰렛 컨트롤러를 적용시키려면 룰렛에다가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룰렛 컨트롤러를 적용하고 게임 플레이를 눌러보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죠. 심지어 멈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멈추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트랜스폼의 다른 기능을 설명하자면, 트랜스폼에서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면, 대문자, 소문자 구분 꼭 하셔야 되지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면 웬만하면은 대소문자를 맞춰주기 때문에 하면은
X, Y, Z에 1을 더한다. 로테이션이 아니라 포지션에 1을 더한다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아마 로테이트보다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룰렛의 이 스크립트를 수정해 볼게요. 이거는 룰렛 회전 속도 설정 룰렛 감속. 이제 감속을 정할 거예요. 룰렛이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스피드를 자연스럽게 줄여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은 빼기도 있겠지만, 빼기 0.1 하면 뭐 0.1씩 줄어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쇄 개수를 붙여줍니다. 이 개수를 붙여서 곱해주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구나.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값이 줄어들겠죠? 0으로 수렴하는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여기서 원 에러가 떴잖아요. 왜 떴냐? F를 안 붙였네요. 이런 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제 클릭을 해보면 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천천히 줄어들기를 원한다 하면 이렇게 감쇄 개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어째? 네. 끝입니다. 이게 챕터 3의 내용이에요. 챕터 3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챕터 4까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팁 중에 컴포넌트에 익숙해지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컴포넌트라는 건 여러 가지 기능인데, 부품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품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지드 바디 얘를 적용시키면 이 룰렛이 물리 효과를 받아요. 물리하게 적용을 받는다 해야 되나? 기본적인 물리 엔진이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데 그 물리 엔진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추락하죠. 무게도 존재하고 마찰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스크립팅을 안 하고 물리적인 그것만 응용해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근데 제대로 된 동작을 하려면 물론 스크립팅을 해야겠죠. 없앨게요.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다음 챕터는 이제 차를 움직여서 드래그로 이제 스피드를 드래그한 만큼에 비례해서 차를 출발시켜서 깃발에 닿게 하는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와이프 카예요. 참, 저장은 세이브 씬 이걸 이용해서 저장해 줍니다.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뷰에 씬이 추가돼요. 그렇게 되면 이미 만들었다면, 이미 씬을 저장했다면 얘네들을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 씬을 다시 열면 네, 이렇게 다시 열 수 있어요. 씬을 저장했다면 꺼주세요. 만약에
얘네를 카페에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익스폴드 패키지 해갖고 익스포트 하시면 유니티 패키지라는 제가 바로 열 수 있는 파일로 들어옵니다. 일종의 프로그램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과제 같은 거 제출하실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3D로 해버렸네요. 2D가 아니라 2D로 다시 만들어 줄게요. 리소스 챕터 4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 꺼내와 주세요. 자,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이 단계에 따라 얘네를 나열할 거고, 땅, 깃발, 차 나열을 할 거예요. 대충 하고 움직이는 건 아마 차가 되겠죠. 차 컨트롤러를 만들 거고, 물체 생성을 관장하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게임 시작할 때 이미 다 생성이 돼 있고 더 생성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감독 스크립트는 차와 깃발의 거리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 U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감독 스크립트를 사용해 줄게요. 자, 일단 지면 0,-5,0 그리고 스케일을 이번에 처음으로 바꾸게 됐는데, 스케일을 바꾸면 X축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Y축으로 늘어나고 Z축으로도 늘어나요.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이런 걸 늘린다고 해봐요. 안 보이겠지만 늘어나고, 자동차는 대충 보면은 거의 정확한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거의 정확한데 마이너스 7.5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7 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7.5에 3.6 정도 하겠습니다. 약간 뜨네. 3.7 할게요. 7.5에 마이너스 3.5 하고 시작해보면 배치가 됐죠. 역시 배경색을 좀 바꿔볼게요. 배경색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우선 이제 배치가 끝났으니까 차가 움직이게 하는 스크립트라는 걸 써야겠죠. 카 컨트롤러를 짤게요. 그 컨트롤러를 왜 안 열리니? 그 컨트롤러를 하시고 룰렛이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스피드 정해주고 마우스 입력을 받은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로테이트 대신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이번엔 위치를 바꿀 거니까요. 위치를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뭐시오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감속계수를 붙여줄게요. F 붙이고 적용해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가는 자동차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는 손으로 끈 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차를 빨라지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볼게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간단한 수학적인 좌표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마우스 클릭한 부분에서 떼는 부분까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로 응용하면 될 수 있어요. 겟 마우스 버튼 다운이 클릭할 때고 겟 마우스 버튼 업이 뗄 때니까 클릭할 때랑 뗄 때의 마우스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마우스 값들의 차를 계산해 주면은 그 차의 길이에 비례한 만큼 스피드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뭐 클래스명이랑 메소드명 같은 경우는 단어의 시작에 대문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수명은 조금 달라요. 변수명은 시작 단어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부터 단어를 만약에 하나 더 쓰게 되면 그러니까 스타트 포지션이라는 단어니까 포스에 P를 쓰게 되면 그 P는 대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약속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약속일 뿐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남들이랑 이제 교환하거나 하게 되면 남의 코드를 보거나 할 때 이런 게 약속이 되어 있는 편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본인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를 바로 정하지 않을 거예요. 스피드를 바로 정하는 대신 포지션을 구해줘야 돼요. 스타트 포지션은 입력값이에요. 마우스가 클릭된 순간에 입력값, 마우스의 위치, 이거는 벡터예요. 벡터로 표기되는데 마우스 포지션이라는 벡터 3 x, y, z 값이 전달돼서 들어갑니다. 스타트 포지션에. 클릭할 때의 마우스 포지션 알았으니까 뗄 때의 마우스 포지션도 구해볼게요. 버튼 업이겠죠? 메소드니까 괄호 넣어주시고 여기서 뗄 때만 거리 계산을 위해 사용할 값을 하나 선언할게요. 엔드포스는 인풋이고 마우스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드래그한 거리를 구할게요. 포스가 벡터기 때문에 이 벡터의 x값에서 스타트 포스의 x값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찍었다고 하면 이 가로 길이를 판단할 수 있겠죠. 원래는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스피드가 설정돼 있었어야 되니까 스피드를 설정해 줘야겠죠. 스피드는 이 길이에 500을 나눠줍니다. 이 500 나누는 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럴듯해서 해요. 이게
적당해서, 만약에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값을 실험해보고 바꾸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만큼 끄면 이만큼,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1000. 저는 1000이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컨트롤하기 편해서. 여기까지 해온 거는 사실 3장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UI라는 걸 추가할게요. UI라는 걸 추가할 건데요. UI가 뭔지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UI라는 거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게임의 상태나 상황, 지금 레벨이 몇인지, 단계가 몇인지, 체력은 몇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메뉴나 아니면은 스킬쿨 혹은 아이템 창, 미니맵 이런 거 다 UI라고 해요. 이런 UI는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 상태에 따라 비율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예 따로 쓰이는 거고요. UI라는 걸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이어라키 뷰에서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고 UI 한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쓰고 싶은 거니까 텍스트를 추가해줘요. 텍스트가 어딨냐? 더블 클릭하시면 날아갈 텐데, 여기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가 게임이에요. 여기가 게임이고 UI는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 있냐? 비율이라는 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아예 다른 캔버스라는 아예 다른 차원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다른 공간에서 이 UI를 다뤄줘요. 실제 여기서 작성을 해도 게임 화면에 맞춰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텍스트의 이름을 디스턴스로 바꿔줄게요. 거리니까. 그 텍스트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 이 창을 열으면은 앵커를 박을 수가 있어요. 이 앵커라는 게 실제로 모니터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22, 3인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비율 자체가 달라지거나 혹은 핸드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화면이. 그런 화면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쪽, 예를 들면 미들의 센터를 찍으면 중앙을 기준으로 몇 콤마 몇인지를 따지는 거고요. 오른쪽 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항상 이 비율에 맞춰서 UI가 적용이 돼요. 지금은 0.0.0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넓이는 360, 높이는 4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는 32, 정렬은 모두 가운데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화면 중앙에 뉴 텍스트가 뜹니다. 이 텍스트를 갱신하기 위해선
이 텍스트를 갱신하기 위해선 갱신용 감독 스크립트를 짜줘야 돼요. C# 스크립트에서 게임 디렉터를 만들고 모노디벨롭 열어갖고 수정을 할게요. UI를 다루는 스크립트에서는 항상 유니티 엔진에서 .ui를 추가해줘야 돼요. 추가해주시고 게임 오브젝트란 변수를 사용할 건데요. 게임 오브젝트 그냥 다 작성하고 설명할게요. 자, 작성이 완료됐는데 이제 새로운 변수인 게임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아마 플롯이나 인트만큼 많이 쓰일 건데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뭐냐면 얘네 하나하나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코드에서 다루려고 카 플래그 디스턴스라는 걸 선언했다고 해서 얘네인 건 아니에요. 카 플래그 디스턴스인 건 아니에요. 얘네는 왜냐면은 코드는 그거를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카라는 거를 이제 이 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 find 문자열인 카를 찾아서 집어넣어 준다라는 문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this flag는 flag, this distance는 distance 꼭 대소문자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쓰일 애들은 이제 얘네를 변경할 수 있어요. 얘네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flag의 transform의 포지션의 x값에다가 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값을 빼줍니다. 그게 둘 사이의 거리겠죠? 그게 둘 사이의 거리일 거예요. 그 거리를 디스턴스의 컴포넌트 디스턴스에 있는 get 컴포넌트라는 메소드가 여기 컴포넌트 중에 이 꺽쇠 안에 있는 텍스트란 애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바꿀 거예요.
바꾸는 건 대입을 통해서 바꿉니다. 대입에다가 문자열을 대입해서 바꿔요. 대입할 문자열은 목표 지점까지 length toString이라는 거는 숫자나 다른 거를 문자열에 집어넣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아니 예전에 그냥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toString을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 F2라는 걸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2는 큰 따옴표 안에 F2를 쓰면은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toString을 쓴 거고요. 미터 하고 적용시킨 거를 실행해 보면은 적용을 안 했네요. 네, 적용을 안 했네. 이 디스턴스라는 UI에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감독 스크립트는 감독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요. create empty 하면 게임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게임 디렉터 혹은 게임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게임 디렉터를 만들고 적용시켜 줍니다. 스크립트를 적용하면은 이제 뜨죠. 목표 지점까지 15m, 11m, 8m 뭐 이런 식으로 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기능을 응용을 하자 하면 이제까지 배운 걸 응용한다면 만약 얘가 목표 지점을 지나친다면 게임 오버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랭스라는 걸 정한 다음 랭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표시를 하고 0보다 작으면 그 값을 이 값에 표기되는 문자열을 게임 오버라는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재량으로 복습하는 겸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책에 163쪽에 있어요. 있고 이제 효과음을 내볼 거예요. 지금 이 자동차에는 움직일 때 효과음 같은 게 적용돼 있지 않은데 효과음이라는 거를 넣으려면 add 컴포넌트에서 오디오 소스 라는 거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게임 디렉터에 적용되면 안 되지. 카에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줘요. 그럼 이 카에 오디오를 내는 장치가 붙은 거예요. 스피커 같은 게. 그리고 이 스피커에서 낼 설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오디오 클립은 이 실제 소리가 뭐가 들어갈지 이게 소리 파일이거든요. 이 소리 파일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됐고 뮤트 이런 거는 이제 음소거 말 그대로. 그 다음 이게 play on awake가 뭐냐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게임이 시작한 순간 실행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경음악 같은 거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디리리링 하면서 시작하는 그거 뭐 그런 거 이거를 체크를 해놓고 시작하면 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를 하지만 저희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소리를 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고요. 이 소리를 재생하는 스크립트를 수정하면은 소리를 재생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순간 소리를 재생하고 싶은 거니까 이쯤에 넣어줘야겠죠. get 컴포넌트로 오디오를 불러와야 되니까 오디오 소스를 불러올 거고, 오디오 소스를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기능 중에 플레이를 사용할 겁니다. 플레이 메소드 쓰면은 끌 때 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 뒤에 스마트폰에서 움직여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이랑 업이 스마트폰의 터치 다운이랑 터치 업이랑 같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어요. 그냥 책 보고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챕터 4의 내용이었고요. 챕터 3의 내용을 응용한 게 책 과제예요. 근데 사실 이 책 과제는 챕터 4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챕터 4의 내용을 미리 하게 한 거고요. 챕터 4의 내용으로 할 과제는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책 과제로. 하지만 3주차라고 해서 3주차에 하지 마시고요. 챕터 3의 내용이 워낙 짧다 보니까 같이 하세요. 네. 아니면은 아예 안 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비슷하니까. 다음은 챕터 5인데요. 챕터 5는 조금 길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